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평가본부 정민철 과장입니다. 저는 교육환경평가 및 사후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평가의 법적 근거입니다. 신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서 3호이고, 기존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4호에서 5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신설 교육환경평가랑 기존 교육환경평가는 평가 대상이 좀 다르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도시, 군, 관리계획 위반자, 개발사업 시행자, 그리고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4호의 내용은 도정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이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이 되고, 5호에서 말하는 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됐을 때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계획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 21층 미만이거나 10만 미만이었던 사업이 중간에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이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평가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신설 교육환경평가랑 기존 교육환경평가 둘 다 유치원부터 대학교 다 포함 대상이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랑 각종 학교 전부 대상이 됩니다. 평가서 제출 시기입니다. 신설 교육환경평가랑 기존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해당하고,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의 제출 기한은 학교 설립 계획 수립 전, 그리고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입니다.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예정 60일 전입니다. 교육환경평가 진행 절차입니다. 구성으로는 전문기관, 시도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육청, 사업시행자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교육환경보호원, 사업시행자는 저희 평가대행 업체입니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하고 나면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기관과 교육청 그리고 대상학교에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합니다. 검토의견 회신이 교육지원청으로 다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회신이 다 되고 나면은 그걸 취합해가지고 저희 업체한테 보내줍니다. 저희는 이제 취합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교육지원청에 조치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보내고 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심의를 상정하고, 교육청에서 시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은 심의가 개최가 됩니다. 심의를 열고 나서 심의에 대한 결과까지 권고사항이 다 조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는 이제 교육환경 평가가 다 끝났다고 보고, 교육환경 평가가 끝난 뒤에 공사시에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사항을 조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공사시의 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사후 교육환경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각 학교마다 반경 200m 이내를 저희는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보호구역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평가의 대상이 되고, 지금 예시 사진에서는 4개 학교의 상대 보호구역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총 4개 학교가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환경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내용보다는 강력하게 특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화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단 일조나 대기질, 소음진동화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조는 일조 기준이 있고, 대기질이나 소음진동은 환경 기준이 있는데, 통화관정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서 작성자의 이제 좀 경험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조 같은 경우에는 통화관전이나 대기질, 소음진동화 같은 경우에
공사시를 좀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면은 1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완료 후에 이제 운영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와 심의장에서도 좀 더 눈여겨보는 파트입니다. 대기질량 소음 진동은 환경 기준에 맞춰서 저감 방안을 세우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통화안전이랑 대기질량 소음 진동은 다 공사 시에 대한 내용이라서 공사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계획과 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사후 교육환경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 교육환경의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과 5항에 해당합니다. 작성 대상으로는 내용 또는 공고사항 미이행 및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 시, 평가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발생 시. 요약하면은 교육환경 평가서에 미이행을 했거나 공사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은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이제 사후 교육환경 평가에 근거가 됩니다. 사후 교육환경 평가의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공사계획이 변경됐거나 건축계획이 변경됐을 때 사후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공사계획 변경 중에서 진출입구의 개수 및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는 통합안전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설 방음 펜스 및 높이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소음 및 진동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지붕형 보행 통로의 유무도 통합안전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외피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1조의 영향이 있고 주출입구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에서 학교로의 이제 통합 동선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주출입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 시에 게이트 위치가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통합 안전과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지하 볼륨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하 연면적이 변경되게 되면 토사량이 좀 변경이 되게 돼서 그때 대기질의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사후 교육환경 평가 절차입니다. 일단 절차에 앞서 저희가 교육청에 찾아가서 먼저 주무관과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평가서에 미이행이 되었거나 건축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사후를 받게 되는데 이 건축계획이나 공사계획의 변경 여부가 조금 미미하거나 할 경우 협의로도 좀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끝나면은 이렇게 사후평가에 대해서 진행 절차를 밟지 않고 끝나고 협의로 잘 안 될 시에는 사후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후평가의 진행 절차는 아까 얘기 드렸던 기존 교육환경 평가의 진행 절차와 동일하고 사후평가는 이제 그 전에 사후평가 대상여부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사후평가 대상여부 심의랑 사후평가의 지금 절차는 좀 같게 보이는데 평가 대상여부 심의는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된 자료로 요약 자료로 나가는 부분이어서 심의가 조금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만약에 부적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후평가는 기존 교육환경 평가처럼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평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평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주무관과 협의로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사례 1번은 신림 2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 빨간색은 기존 원안이고 배치도는 변경된 배치도인데 일단 공사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질이랑 통합안전이랑 소음 진동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게 없고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서 1조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될 부분인데 지금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1조에 대해서도 변경 전과 변경 후에 1조 영향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질, 1조, 소음, 통합안전 4개 파트 모두 영향이 없었으므로 협의로 좀 해결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락 3인 맨션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인데 이 부분도 첫 번째 사례와 똑같이 공사계획은 변경이 없이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1조에 대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로 좀 무사히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협의로 끝나지는 않았고 대상 여부 심의까지 넘어간 케이스인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고 처음에 고난 접수일 때는 총 7개소의 게이트 계획으로 넘어갔었다가 실제 공사 시에 이제 시공사에서 7개소로는 공사를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7개소를 점진적으로 최대 11개까지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평가의 대상이 되어서 대상 여부 심의를 보게 되었고, 게이트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평가서의 내용은 좀 이렇게 통화안전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제 협의로도 안 됐고 대상 여부 심의도 아니고 그냥 바로 사후평가 심의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1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예시입니다. 처음 본안 접수 시에는 게이트가 1개소로 접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공사 계획이 지금 게이트 1개소에서 총 10개소로 변경이 되었고, 대기질 파트에서도 지금 내용이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게이트가 1개소였는데 10개소로 넘어감에 따라서 살수 계획이라던가 세류 세차시설의 계획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파트에서도 지금 게이트 계획도 바뀌었고, 가설방 펜스의 높이가 바뀜에 따라서 통화관전, 대기질, 소음 진동 3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간소화시켜서 대상 여부 심의를 받을 게 아니라 전체 평가서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 여부 심의가 아니라 사후 평가 심의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뭐 교육환경 일하면서 많이 부딪히잖아. 질문. 네. 그 아까 그 네. 미미한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네. 뭐 출입구가 뭐 추가되거나 뭐 이동하거나 계획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조례나 법적 근거 기준에 뭐 몇 미터 이상 이동했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지원청에 찾아가면은 주무관이랑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무관도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화관전이나 대기질, 소음 진동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는 게 아예 없었고, 건축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일조 영향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일조 영향도 지금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자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협의로 끝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게 뭐 네. 10cm가 움직였든 뭐 5m가 움직였든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대치가 이동돼서 10cm 이동되는 것보다 아니 저는 대치는 사실 네네. 일조는 이제 경관하고 그 유접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궁금한 건 이제 공사용 출입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물어보는 게 다 공사용 출입구 쪽이에요. 네네. 네, 건축물보다는 네. 그게 이동하는 그 가져가는 기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10cm나 1m 이렇게 삽도상으로 약간 좀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까지는 좀 넘어갈 방법이잖아요, 것 그게. 같은데,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치가 통학생들의 통학 경로에 조금 상충되는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봤을 때 아예 확 바뀌는 부분, 그럴 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주무관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무관이 봤을 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협의로 최대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그럼 아까 대상 심의가 따로 있고 사후평가 본 심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사업평가 대상 여부 심의가 있고, 절차상으로는 사업평가 대상 여부 심의를 보고 여기서 부적격을 맞으면 사업평가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를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차이가 사업평가 대상 여부 심의는 평가서가 조금 약간 거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안에서 바뀐 부분만 비교로 해서 작성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간소화돼서 내용이 작성이 되는데, 사업평가는 저희가 한 300페이지 분량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 보완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대상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고 하라 그러면 또 저희 대상 여부 심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협의에서 끝나서 아예 안 볼 수도 있고, 대상 여부로 갈 수가 있고, 아예 사후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대상 여부를 빼고 아예 사후로. 네, 그래서 마지막 사례 4번이 협의로 끝나지도 못하고 대상 여부도 아니고 바로 사후평가를 보게 된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비교를 해봤자 뭐 그 4개 파트에 대해서 바뀌는 게 없었어가지고 이거는 협의로 끝난 거였고,
세 번째는 통화관점만 바뀌었기 때문에 통화관점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갔던 건데 네 번째 사례는 내용이 다 바뀌었다 보니까 대상 여부로 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후평가로 보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교육환경 평가를 하고 네.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먼저 인지하고 연락을 주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가 교육환경평가 대상이면 사후평가는 반드시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 프로세스인가요? 이게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을 먼저 조금 그러니까 건축계획이랑 공사계획으로 구분지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인가 접수 때는 저희가 본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최초 접수를. 그러다가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변경인가를 들어가잖아요. 변경인가 때가 지금 저희 첫 번째 사례기는 한데 아니 두 번째 사례인데 변경인가 때 이제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저희도 대상이 일단은 돼요. 이제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주무관이 봤을 때 건축계획이 변경은 됐지만 이거는 좀 변경이 됐지만 좀 평가서 내용이 접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게 지금 통합심의 대상이었는데 저희 교육환경 평가만 빠지고 통합심의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건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인가 전에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계획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육환경 평가서 미이행의 경우가 있고 공사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교육환경 평가 미이행은 이제 교육청에서 찾아갔는데 저희 평가서를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공사 중일 거고 공사계획 변경은 공사 중에 보니까 게이트가 더 뚫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사 전에 이제 프리콘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게이트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계획의 변경은 착공 전일 수도 있고 착공 후일 수도 있고요. 공사계획 이제 평가서 미행의 경우는 공사 중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판단이 되게 네, 주무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후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심의가 아까 그 사전공표 심의가 있잖아요. 네, 대상 여부 심의요. 대상 여부 심의. 그러니까 결국 바뀐 게 별로 없다. 이걸 설득하려고 만든 자료고. 네? 네. 근데 그 담당자가 봤을 때 바뀐 게 많어. 또는 바뀐 게 많지 않더라도 내가 책임지기 싫어. 그럼 태우는 거야. 그러면 사후를 한 바퀴 더, 그러니까 최초에 한 걸 다시 한 바퀴 보는 거죠. 네, 저게 맞아요. 주무관은 약간 자기를 면피하기 위한 상황들이 좀 많아요. 본인들이 근데 책임지기 기준을 제가 궁금했던 게 예를 들어 아까 7개에서 출입구가 11개 생겼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크겠지만 뭐 같은 출입구가 뭐 진출입이 불편해서 일로 옮겼다던가 그게 뭐 5m 움직인 경우, 뭐 30m 움직인 경우나 뭐 그런 거 사람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없는 것 그러면은 같아. 하나 그냥 추가했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서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게이트가 하나라도 추가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협의로 잘 안 끝나고요. 근데 위치 이동 같은 경우는 좀 협의에 따라서도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공사 차량 출입구에 대한 부분에서 네. 시공사가 참 있는 사업체들도 있고 없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네. 사실 한 개소로 들어가서 10개소로 늘어난다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아예 고민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접수할 때 네. 적어도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변경 이상이면 변경할 게 뻔한 거니까 네. 심의위원이 느끼기에도 한 개에서 11개는 한 개짜리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애초부터 적정하게 뭐 7개에서 11개 그러면 뭐 적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논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게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교육환경 평가가 예전에 막 몇 년 전에는 평가서를 저희가 그냥 막 써도 시공사에서 그렇게 나가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육환경 평가 이제 법적으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공사에서도 평가서를 미행한다고 이렇게 공사가 중지되고 막 벌금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평가서 그렇게 쓰세요 하고 평가서에 대한 내용을 아예 지키지 않으면서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요청을 해도 그냥 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보통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시공사에서도 이걸 좀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이제 작성 전에는
평가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게이트나 공사 차량 경로에 대해서도 꼼꼼히 먼저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난 뒤에도 다 공사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평가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은 시공사에 자료를 보내서 피드백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은 접수를 하는데 시공사는 좀 많이 싸우는 부분도 있죠. 시공사는 공사를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게 초점이고 저희는 심의를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게이트 계획을 저희는 최소화로 가야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많이 가야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저희는 일단은 다 빼고서 들어가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에 아,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 선정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도 저렇게 하나로 요새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도 이제 좀 많이 경험이 생겼다 보니까 게이트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걸 조금 시공사랑도 많이 컨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공사 차량 경로도 그렇고 게이트도 그렇고.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네. 시공사가 선정 안 된 게 몇 프로나 되나요? 저희 최근에 들어갔던 건 다 시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거의 다 있습니다. 네, 한 거의 8, 90%는 다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없는 경우에는 그냥 차량 출입구, 그 주출입구나 이제 공사 완료 후, 이제 사업 완료 후에 출입구 위치를 이제 부출입구나 주출입구가 어차피 지하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 최소 개수는 그걸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뭐 우리가 일을 할 경우에는 네. 대부분 사업 한 번 더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공사 담당자가 선정이 돼 있어도 그 사람이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 자기는 앞단에서 이 사업지 정리해주고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착공 들어가기 전에 시공사에서 해당 사업지를 할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때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죽는 소리 하는 거지.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이거 뭐 해서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100% 사업 받아야 되죠. 네, 보통 프리콘 팀이 이제 이너바시의 프리콘 팀이 막 뿌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시공사가 네. 앞단에서 선정이 돼 있다면은 네. 공사 현장 경험이 있는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와서 진짜 제대로 계획을 한번 해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지식을 쌓아서 어느 정도 만들고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전자를 하는 게 우리는 낫겠지. 근데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했처럼 뭔가 시공사 입장에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든지 뭐 그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래야지 이게 뭔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사고가 줄어들지 안 그러면 계속 이번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일단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도 저희가 최대한 작성은 진행을 하는데 사실 개수는 어느 정도를 잡더라도 위치까지는 또 시공사에서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기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최소화로 가야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관계 상충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최소화로 갔던 게 실제 공사 시에는 안 되니까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도 영업팀이 바로 이렇게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 프리콘 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업이랑 좀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프리콘 팀에 전화해가지고 게이트 여기 빼야 된다, 여기 늘려야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이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이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들은 이제 절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게이트를 절대 뚫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얘기하면은 좀 위치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사유를 설명을 받고 났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뭐 이거는 빠져도 되지 않냐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얘기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산성구역 산성구역에 폐교한다고 했잖아요. 산성구역에 있는 학교 폐교했어요? 네. 이전 한 아니에요. 성남.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남측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뭐 학교 폐교 그 학교 이전 창성중학교. 하려고 했다 해서 우리가 대상에서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검토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북측의 학교. 예. 별빛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 위에 그 예전에 그 학교 하나가 있었 그 청성 중학교인가 것 같은데 12시. 해결됐어요? 그거 예,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간 뭐 얘기하실 때 뭐 서로 정보 주고받을 거 아이템 뭐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기 경관팀도 이제 조만간 교육환경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리라고 만들겠습니다. 아니 항상 이제 조합회의 가면 많이 듣는 얘기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교육하고 그리고 병관을 이제 같이 뭐, 어떤 예, 뭐 수지 초입 같은 경우도 출입구 뭐 하나 가지고 뭐 그런 얘기나 그런 거 저도 이제 들으면 이제 궁금증들이 많았어서 이제 내부에 이렇게 세미나 때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수리초입도 게이트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돼가지고 사후 아니 그러면 나중에 문제 내기 싫으면 처음부터 3-4개 계획하고 시작하라고. 시공사에서 원래 하나로 저희가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두 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먼저 주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하시면 뭐 얘기는 하겠지만 시공사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거 하나로 되세요? 라고는 거의 안 하죠. 늘리면 사업평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시공사에 그렇게까지는 조합